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신영철 교수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저께도 우리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측면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 교수 오늘도 이리 와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치료 그러면 되게 정신과에서는 약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게 보통 중독 일반에서는 약물 치료는 대략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사실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보다 앞서서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한 다음에 평가에 따라서 때로는 약물 치료를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말하면 중독 자체를 줄여주려는 노력도 약으로 하고요. 그러나 중독 환자가 가지는 2차적인 문제들이 많죠. 뭐 불안하다든가 잠을 못 잔다든가 뭐 우울하다든가 2차적인 치료를 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중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뭔가 하고 싶어 막 그 치밀어오는 끌어오르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줄여주는 데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약이 어떻게 인간의 욕구를 줄여줄 수 있을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술 마시면 도파민이 100이 올라간다. 도박을 할 때도 도파민이 100이 올라간다. 그럼 이걸 만약에 50밖에 못 올라가게 해준다면 욕구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도파민을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약물을 쓰니까 갈망이 줄어들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약을 쓰면 알코올 중독자의 술에 대한 갈망,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하고 싶은 그 갈망은 약으로 의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직까지 뭐 게임 중독이나 다른 중독에는 공인된 약은 없지만 아직도 이게 뭐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부 환자들에게는 꽤나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동안에 이 마약 치료를 보면은요. 이 마약을 치료하는데 이게 참 좋은 약이라고 구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훨씬 더 원래보다도 강한 마약성이 있더라. 그런 역사가 쭉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 그런 경험들을 했고, 예. 마약도 순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면서 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예. 지금은 뭐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다른 부작용보다는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먹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독자들이 약 먹는 걸 싫어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실제로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갈망이 줄어드는 약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독자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오래 유지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 하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 먹고 나고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 이러면서 안 먹게 되죠. 다른 생활까지 재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 잘 안 먹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급성기 때는 제 생각으로는 경험으로는 약을 쓰는 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단 증상 정도로 심해지면은 그건 뭐 입원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정말 응급처치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해질 수도 있잖아요. 예. 예외적인 경우지만 아주 심한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술 자체에 대한 욕구보다는 2차적인 문제를 줄이는데 충분히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그건 반드시 해독 치료라 해가지고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중독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 정말 이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요? 도대체 요것만은 정말 꼭 치료해야 된다. 신경 생각에는 뭐가 제일 핵심적인 요소? 뭐 중독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습니다. 중독하면 가족이든지 치료자가 느끼는 끊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제 생각으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치료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술이든 도박이든 나를 이렇게 황폐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 직장을 못하게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못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도박이나 술이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랜 기간 가면서 내 인생이 황폐해졌죠.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었어.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치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치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독은 치료라고 말하지 않고 치유 또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단순히 술을 끊었다
도박을 끊었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본성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도박이나 술이 또는 다른 중독이 나를 변화시키던 많은 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고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원 치료만으로 힘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착한 건데 정말 파괴적인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창조적이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인데 이 마약 환자들은 워낙 여기에 재미를 들여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옮기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그렇게 얘기해 주죠. 도박을 해서 약물을 해서 술을 마셔서 과연 중독자들이 이런 것이 무엇일까? 그래요.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알코올 중독자들은 몸을 다 버렸다. 예. 뭐 도박 중독자들은 돈을 다 잃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중독으로 우리가 잃는 가장 큰 핵심은 첫 번째가 신뢰입니다. 신뢰. 예,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요. 가족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되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든 경우 가운데 하나거든요. 우리가 도박을 끊고 술을 끊고 중독으로서 벗어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박 중독자 나와서 부인 얼굴 한번 그려봐. 그러면 네. 웃습니다. 부인 얼굴 그리라. 도박 중독자는 부인 얼굴을 못 그립니다. 아이고. 왜? 도박한다고 집에 안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은 돈 1,000만 원 잃고 새벽에 집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예.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 스스로에게도 짜증나고 뭐 정말 화가 나고 근데 아내의 얼굴 보면 좋을 리가 없죠. 괜히 시비를 걸고 또 싸우게 되는 겁니다. 도박을 끊으니까 제일 좋은 점이 뭔데? 그러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 안 해서 좋다 그럽니다. 그렇죠. 예. 중독자의 특성이 거짓말. 항상 거짓말 해야 되니까. 예. 술 냄새가 폴폴 나는데 술 안 먹었다 그래요. 그렇지. 아유 술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요 앞에 오다가 뭐 30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막 그래.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게 거짓말장이라서가 아니고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도박했냐 그러면 안 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 나중에 되면 중립적인 것까지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밥 먹었나 그러면 일단 안 먹었다고 얘기해놓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습관화되는 겁니다. 아하. 중독에서 벗어나니까 제일 좋은 게 거짓말 안 해서 제일 좋다. 두 번째는 아내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다. 예.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던 그 미안함과 죄책감이 이제 덜어짐으로써 관계가 회복된다. 예.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치유가 된 거지 그렇게 되면. 중독을 치료하다 보면 김군 술 안 마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정 선생님 도박 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석 달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나한테 혼난다. 예. 내가 도박 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도박 못 한 지 석 달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제가 가르쳐 줍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자기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거든요. 아니 돈도 다 떨어지고 가족들이 감시하고 뭐 이런데 어떻게 도박을 해요? 못 한 겁니다. 지금 술 마실 형편이 안 되잖아요. 병원 가서 입원하고 돌아와가지고 근데 술 안 마신 게 아니고 못 마신 거거든요. 이 못 마신 것을 자기가 안 마셨다고 생각합니다. 안 했다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못 한 것입니다. 우리 치료는 이 못한 것이 안 하는 것으로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안 하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치료는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술에서 벗어남으로써 도박에서 벗어남으로써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까지 깨닫는데 치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 엄청난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든다는 뜻이. 와우. 그 과정을 이겨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역시 그 중독 환자들에게는 이게 10가지, 뭐 100가지 변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면 네가 안 먹고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중독 환자들은. 이제 그게 끝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중독은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죠. 맞아. 직장에 승진해서, 직장에 떨어져서, 뭐, 마누라하고 싸워서, 예. 뭐, 온갖 핑계가 있지만, 그래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술 마셨다는 거잖아요. 예. 해결책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 중독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되겠고, 예. 제가 중독 치료할 때 재밌는 이야기를 가끔 해줍니다. 예. 술 안 마셨다. 도박 안 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안 하고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하. 도박은 끊었는데, 집에서 맨날 잠만 자고, 게임하고, 애들을 때리고, 도박을 끊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차라리 도박을 해라. 농담처럼 제가 얘기합니다. 예. 술은 끊었는데, 예.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집에서 누워 자고, 뭐 바둑 두고 놀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중독에서 헤어나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돌아와도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 가족이고 사회고 뭔가 역할이거든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정말 이겨나갈 수 있을 때 제가 단도박 모임과 단주 모임 GAAA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혹은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아이들 문제거든요. 중독자의 가족들을 만나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도박에 빠지지 않을까요? 술에 빠지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중독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실제로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향은 좀 타고날 수가 있거든요. 중독자 가정에 중독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고 그렇지. 힘들 때. 예. 또 타고난 성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그 어렵다는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GA 모임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를 구박하고 방치하고 막 돈 다 가져가고 그렇게 도박을 했던 아버지가 그 모임에 나오면서 이렇게 그것을 이겨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변해가는 과정. 이 아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아들이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 이 아이들에게 도박으로 상처를 주었지만 그보다 더 큰 보상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교육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 신 교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확실히 좀 다른 가정의 아이들보다는 뭔가 취약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인물이죠. 거기 빠져들 위험이 있단 말이죠. 아주 좋게 살들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자기가 정말 느껴서 다시는 자기를 근처 안 가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이 아이가 정말 요걸 보면 흉을 보면서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예방책 같은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정말 심각한 중독자들은 AA나 GA에 가면 가족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임도 따로. 서구에는 아이들이 모임이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와서 힘들었던 경험도 공유하고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고 실제로 요즘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중독자의 자녀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 부모들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중독 성향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물려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대신에 그런 아이들 가운데는 정서적으로나 다른 면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중독자뿐만이 아니고 가족병이라 그러죠. 가족들이 함께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국가기관에서도 뭐 그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뭐 환자의 치유에도 좋고 실제로 가족들의 특히 아이들에 대한 예방책으로서도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중독자의 가족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중독을 치료한 의사 얘기를 들려줍니다. 중독의 핵심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본드 중독이 한동안 우리 사회, 미국 사회에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드에 빠진 아이가 집 앞에 나와서 이제 헬렐레 하고 있으면 경찰이 잡으러 오죠. 약물 중독이니까요. 경찰이 픽업해서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한 달쯤 입원시키고 내보내면 또 본드에 중독돼 있고 또 가서 잡아오고 기록에 의하면 10번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밀턴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 환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환자를 쭉 인터뷰를 하고 처음으로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본드 끊고 싶냐? 아유, 본드 끊기 싫어요. 그래서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경찰에 잡히기 싫어요. 경찰에 잡히면 정신과에 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래? 그리고 처방전을 써줬는데 기가 막힌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집 뒤에서 본드를 해라. 경찰에 안 잡히는 거예요. 집 앞에서 본드를 하니까 맨날 잡아오잖아요. 그래요. 집 뒤에 가서 본드를 하라는 거예요. 막 웃을 얘기지만 이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너 하루 종일 본드 하냐? 아닌데요. 본드 안 하는 날도 있어. 안 하는 날도 있대요. 그때 뭐 하는데? 그때는 집 앞에 나와서 놀자. 이 의사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겁나게 뒤에 가서 본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의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맨정신에 집 앞에 나와서 노는데 경찰이 지나간 거예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잡으러 왔잖아요. 맨정신이거든요. 본드 안 했니? 안 했는데요. 가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겠어요. 다음날 경찰이 지나갈 때만 되면 맨정신에 나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친구들이 농구장에 있을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본드 하지 말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앞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본드하는 시간이 줄게 되는 거예요. 본드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하는 시간에 뭘 하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 예방에도 좋고 치유에도 정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